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 대비하면서 수하 단원, 뭐 이제 도형의 이동, 그다음에 집합명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함수까지 우리가 좀 많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이제 지금 하는 거니까 이제 남은 거의 한 달 반, 한 달 반 좀 안 되죠. 한 달 기간 동안에 타이트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건 맞거든.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극을 좀 받으시라고. 알겠지? 자극이 됐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값을 추론하는 문제고요. 함수 단원 문제인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집합 x가 이제 1, 2, 3, 4, 5고 1대1 대응이다 라고 해서 나와있지.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은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죠. x1과 x2가 달라야 되고요. x1과 x2가 다르다면 요거에 대응되는 함수값 fx1과 fx2도 다르다. 이제 1대1 함수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역이 뭐냐면 1, 2, 3, 4, 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서 가조건에서 이제 F1에서 F1을 뺀 것과 F5에서 F4를 뺀 것과 그 다음에 F3이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는 F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거랑 얘에서 얘를 뺀 거, 함수값끼리 뺀 건데 요 친구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숫자 배열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이렇게 5개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5개의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대응이 안 돼요.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 다른 숫자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F3을 기준점으로 삼는 거지. 얘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 요거부터 좀 결정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 얘가 이제 만약에 좀 큰 숫자부터 예를 들어 보면 요 친구가 5라고 해봐. 그럼 요 친구가 5가 되면은 두 개를 뺐을 때 5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면 숫자를 쓸 수 있는 게 1과 2와 3과 4와 5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가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얘가 1인 거야. 요 값이 1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함수값 차이도 1이 돼야 되고요. 빠질 뻔했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함수값 차이도 1이 돼야 되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함수값 차이도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이제 만족을 시키는 거. 나조건에서는 F5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F4고, 그 다음에 F1이야. 그러면 자, 얘를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를 1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 친구가 제일 커야 되니까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얘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면 되겠죠. 됐니? 그럼 얘가 5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3이 되고 이 친구가 2가 딱 되면은 어떻게 돼요? 딱 맞네요. 그죠? 3에서 2 빼고 5에서 4 빼면 1 딱 나오지? 그지? 이런 식으로 바로 찾으시면 그냥 이게 답이에요. 문제의 조건에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경우도 되나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얘가 2다 라고 하면 2가 되려면 자 얘 친구가 어쨌든 간에 제일 커야 되니까 이 친구를 5라고 잡아볼게. 그럼 이 친구 5라고 잡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거든?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숫자가 뭐냐면 5, 3, 2 하고 2와 4, 1과 4가 남았는데 1과 4 가지고는 차이가 2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네요. 그지?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 자, 얘가 4야. 얘가 2야. 됐니? 그러면 얘가 2가 되니? 안 되네. 얘가 2가 되면 또 겹치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3, 1 하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3, 1 하시고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5, 4가 남나요? 그것도 안 되네요. 그냥 안 된다는 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그냥 이 친구가 뭐가 될까 가정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바로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무리하시면은 F1이 2배가 되니까 6이 될 거고 F5에 3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15가 돼서 문제 정답은 2개 더하시면 21이다. 5번 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7번 가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 활용이죠. 산술기하 평균 활용인데 문제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길이가 3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 ABCD를 변 AB와 DC가 서로 맞닿도록 그림 이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접어 붙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꼭지점 P와 꼭지점 Q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2L 제곱의 최소값 동그라미 최소값이 나와 있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거 산술기하 혹은 코시-슈바르츠 두 가지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코시-슈바르츠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쓸 거야. 그런데 꼭지점 P와 Q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겠지. 됐니? 자, 그러면 가볼게요.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띠를 지금 접어서 붙인 거니까 지금 ABCD를 확인해 보면 ABCD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계단 모양이 있고요. AB와 CD가 맞닿도록 접어 붙인 거죠. 그지? 그러면 위에 있는 계단은 뭐가 돼요? 요거를 이제 좀 보시면은 미지수를 이제 잡아봤는데 우리가 미지수 잡을 때 이렇게 잡아봐야겠네. 잘 봐. 지금 그림이 옆에서 본 거를 한번 그려볼게. 옆에서 본 걸 그려보면 요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있죠. 그죠? 요렇게가 있고 요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계단 모양으로 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Q 라는 점에서 여기 P 라는 점까지 해서 요렇게 생기는 요 길이를 이제 L이다 라고 해가지고 L 제곱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근데 가로 하나의 길이가 얼만가 생각을 해보면 가로 하나의 길이가 지금 30이에요. 30. 그죠? 가로 하나의 길이가 30이 된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미지수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이렇게 잡아볼게. 종이를 여기를 X라고 잡을게요. 이 밑에를. 됐나요? 요 밑에를 X라고 잡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Y라고 잡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접어 붙인 거니까 지금 요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죠. 요렇게 꺾여 있는 부분. 그거를 지금 그림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종이 있잖아. 밑에 있는 종이를 그림과 같이 접어 붙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어서 올리고 다시 접어서 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30cm짜리를 몇 번을 한 거냐면 이 X라는 것과 Y라는 것을 왔다 갔다를 2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X라는 것과 Y라는 거를 두 개를 더한 거에 2배. 이 2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친구가 30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됐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그재그로 접었어도 어차피 총합은 똑같아요. 총합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계단 형태의 가로들을 다 더한 것도 X고 그 다음에 세로들을 다 더한 것도 Y니까 결국은 X와 Y라는 것을 2배를 한 것이 30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시게 되면 X와 Y를 나눠주시게 되면 15가 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L제곱 구하는 거니까 L제곱 써보시게 되면 L제곱은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피타고라스 쓰시면 요렇게까지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2L제곱의 최소값이니까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확인을 좀 해볼게. 잘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없죠. 알고 있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X랑 Y를 더한 게 15다. 요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당연히 X와 Y 값은 둘 다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산술기하를 써버리시게 되면 자 가볼게. 산술기하 쓰시면 2배의 루트 XY의 형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루트 xy라는 것이 되고요. 이 친구가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 양변 제곱만 해주시게 되면 xy라는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얘가 4분의 22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할게요. 자, L제곱이죠? L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됐니? 그러면은 얘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것도 산술기하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 요 친구가 2배의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데 결국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가 되냐면 루트가 다 지워지고 2xy가 되죠? 근데 x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4분의 225니까 이 친구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225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2L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몇 배만 하시면 돼? 2배만 해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미지수 세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 가로의 길이랑 여기 위에 접힌 부분의 가로랑 다 더한 게 똑같아.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거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끊어져 있어도 가로를 다 더하면 요 x의 길이랑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도 다 더하면 y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x 더하기 y를 한 것의 2배가 전체 가로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찾아주시면 나머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갈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알겠니? 항등식. 자, 그러면 항등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 고1 수준에서는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뭐 니네가 나중에 수학2나 미적분이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 뭐 양변 미분할 수도 있고 양변 적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고1 수학이니까 고1 수학에서 항등식이 나오시게 되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숫자를 내 맘대로 적당한 숫자를 내 맘대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적당한 숫자 대입이 가능하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어서 뭐가 가능하냐면 개수 비교의 형태로 개수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 연립방정식을 뽑아낼 수도 있는 이런 형태.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곱하기 f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자, 이 친구가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예요 라고 이렇게 항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2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f2.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f2를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첫 번째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바로. 그럼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 친구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f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f-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2에서 2를 빼주시고 4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14가 나오네요. 이렇게까지.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x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x잖아요. 그지? 아, 그러니까 두 번째 식으로 대입해 볼 만한 숫자가 뭐냐면 뭐 미지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복잡해지죠. 그죠? 그럼 미지수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x 자리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돼. 요 순서 좀 바꿀게. 요 값이 요쪽으로 오거든. 그래서 2 곱하기 f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더하기 f-2가 되는 형태가 되고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문제에서 대입하시면 12에다가 2에다가 4를 더하니까 이 친구는 뭐가 돼요? 18이 되는 이런 형태가 그냥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의 문제랑 똑같냐면 그냥 요거를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그냥 B라고 생각하면 그냥 1차 연립방정식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주어진 항등식이라는 구조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다.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것만 그대로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연립해가지고 FE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연립은 해보세요. 자, FE는 문제 10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였지. 그지? 자, 확인하시고 9번 갈게요. 9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9번) 문제가 마플 교과서 여러분들 이제 부교재 있잖아요. 마플 교과서 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있긴 해. 근데 조금 다른 게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 틀리거든.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틀리는데, 자, 가볼게요. 만약에 그냥 좀 쉽게 내볼게. 시중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내시면 fx라는 게 만약에 x분의 9다. 문제 구조가 똑같은데 함수만 바꾼 거야.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x분의 9라고 돼 있고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도록 만드는 집합 x 중에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집합을 s라고 할 때 집합 s의 원소의 합을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요, 항등함수가 되면 되는데 항등함수라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y는 x예요. y는 x. x예요, x. 그죠? 그럼 이 문제 풀이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마플 교과서에 있는 확인 유제거든. 네.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확인 유제, 마플 교과서 확인 유제 291번인가에 있어요. 네. 알겠어? 수학하에. 번호가 290 몇 번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푸시면 돼.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이거 만족하는 x값 뭐뭐 나와? 얘랑 같은 거?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죠. 그럼 3이랑 마이너스 3만 가능하다는 거고 그 3이랑 마이너스 3 갖다가 원소를 만들면 최대는 몇 개가 돼요?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건. 마이너스 3이랑 3이겠죠. 그럼 답은 뭐야? 0이야. 끝. 이거야. 됐니?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걸 이제 실제 학교에서 출제하실 때는 이렇게 변형하신 거죠. 어떻게 변형했냐면 일단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져요.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죠. 이 친구 함수 분석해 보시면 잘 봐. 이 친구 함수는 fx라는 함수가, 자, 정의역을 기준으로 나눠볼게. 총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어떤 함수가 나오냐? 얘는 기울기가 이제 2칸, 1칸 올라가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y는 2분의 1 x. 이렇게 쓸게요. x 더하기 3이죠. x절편이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0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요때의 함수는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지금 한 칸 가고 2칸 내려가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는 이제 어떤 함수가 그려지냐면 3칸을 가고 6칸을 올라가요. 그럼 3칸을 가고 6칸을 올라가니까 y는 2x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함수 3개가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항등함수가 돼야 돼. 그럼 이 친구가 항등함수가 돼야 되니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얘도 x가 되고 얘도 x가 되고 얘도 x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함수가 여러 개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문제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만약에 내가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었다면 보기를 좀 잘못 냈어요. 보기를 잘못 낸 이유가 그냥 이렇게 x 하잖아?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 요거 계산하시면 요 x값 얼마 되냐면 2분의 1 x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2분의 1 x가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때 x값이 3이 나오거든. 됐니? 그 다음에 요거는 x값 계산하시면은 요거 넘기시면은 뭐가 돼요? 3x인가요? 그죠? 네, 3x가 되죠? 그럼 3x가 되니까 3x가 마이너스 2니까 이때 x값은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잠깐만 뭐가 숫자가 약간 틀렸는데? 맞나? 마이너스 3분의 2가 아닌데? 식이 한 칸, 두 칸. 잠깐만 하나, 세 칸이구나. 아 미안해. 세 칸이네. 기울기가 틀렸네. 네. 세 칸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숫자 계산한 거랑 다르게 나와서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값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요거 이쪽으로 넘기시면 되니까 2 이렇게 나오거든. 됐어? 그럼 문제에서 이제 항등함수로 만들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집합을 S라고 했잖아요. 그럼 집합을 S라고 했으니까 원소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걸 다 더해봐. 이거 다 더하면 2분의 9거든? 그지? 근데 보기에 만약에 2분의 9가 있었으면 아무 생각 없이 2분의 9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 잘 봐. 여기서 주의할 거. 이 세 개 중에서 모든 게 다 되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거든. 정의역을 따지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 특히 수학화 함수는 우리 앞에서 배운 수상에서 배운 2차 함수 이런 거랑은 달라요. 수학화에서 배우는 함수는요. 뭐 쌤이 개념 설명 다시 한번 해줄 거지만 수학화에서 배우는 함수는 뭔가 굉장히 약간 특이한 함수들을 많이 다루거든. 그래서 함수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하는 걸 많이 다루는데 그럴 때마다 정의역이나 이런 부분들, 정의역, 치역에 대한 부분들을 꼭 따져주시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런 데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의 보기에 2분의 9라는 숫자가 있었으면 그거 답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이제 당황했을 수 있지. 이렇게 구해놓고 다 더했는데 2분의 9인데 보기에 없어. 뭐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각성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건데 자, 어떤 부분이 안 되냐? 얘가 안 됩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x가 3인데 여기에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범위가 맞지 않죠.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의된 함수가 얘야. 그럼 근데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만드는 x는 정의역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 친구는 결론이 뭐야?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x값은. 알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얘를 빼주시고 나머지 두 개를 더해주신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이런 부분들 확인 좀 해주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쭉 풀자. 10번. 네. 자, 10번 갑니다. 10번 문제는요. 요것도 이제 F랑 G랑 H라는 함수 쭉쭉쭉 주어져 있고 합성함수 형태를 가지고 미정계수 추론하는 문제다라는 거지. 그치? 됐니? 그럼 이것도 약간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 그냥 항등식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약간 개수비교 형태로 접근을 할 거거든. 그래서 개수비교로 가볼게. 자, 가에 나와 있는 식은 fx라는 식이고요. 나에 나와 있는 식은 h합성 gx거든. 근데 h합성 gx를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의 함수로 합쳐볼게. 자, h합성 g라는 거를 p라고 잡을게요. px라고 잡고요. 이 px가 뭐냐면 5x제곱 더하기 b다.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이 없죠. 그지?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잡았냐면 잘 봐. 다조건에서 H합성, G합성, fx인데 결합법칙 쓰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 거 두 개 계산하고 뒤에 거 하는 거랑 뒤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 하는 거랑 결합법칙은 어때요? 항상 성립합니다. 합성함수에서는. 알겠니?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 됐어?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성함수는. 알겠죠? 자, 근데 보세요. 다조건 봐봐. 그럼 다해서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괄호를 바꾸라는 거죠. 괄호를. 이렇게 바꾸죠. 그죠?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내가 이 함수를 뭘로 잡았어? p로 잡았잖아. 그러면은 p fx가 되는 거고 px의 구조가 요거였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뭐 하면 돼? fx를 그대로 대입하자. 그러면은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 5 곱하기
fx가 문제에서 a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a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b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죠? 가능하죠? 자,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cx 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18이에요. 이런, 아이고, 플러스 18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전개 좀 해볼게. 이거 전개하시면 5a제곱 x제곱 더하기 요거 하시면은 2ax니까 얘랑 만나면은 10ax 더하기 5 더하기 b가 되죠. 그죠? 자, 이게 얼마라는 거야? c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8이 되니까 왼쪽 오른쪽 뭐 해주자? 개수 비교해주자. 됐니? 그럼 왼쪽 오른쪽 개수 비교해주시면은 자, b값부터 찾으면 되겠네요. 5 더하기 b가 18이니까 b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3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a랑 c랑 같죠? 그죠? 그 다음에 5a 제곱이랑 c랑 같거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5a 제곱이랑 10a가 같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 요거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 얘가 5a인데 5a로 묶으면 a-2가 되는 거겠지. 는 제로가 되고요. 됐습니까? 근데 단 a는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a는 2다 라고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C값 마무리하시면 얼마가 돼요? 22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요거 3개 더해 주시면 문제 정답 35다 라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11번은 원의 방정식인데 뭐 원의 방정식은 넘어갈게요. 요거는 알겠죠? AP 그 다음에 더하기 PQ인데 요거 중심 지나는 거 알겠지? 네, 확인하시고 12번을 봅시다. 자, 12번. 12번 문제가 조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자, 가볼게.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fx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ax 플러스 5, 1차 함수가 그려지고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의 절반이 딱 그려지는 형태인데 자, 박스 봐봐. 박스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이거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요. 이거 무슨 뜻이야? 1대1 함수야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대응이야. 함수야. 알겠니? 얘들아 이거 구별 잘해야 돼. 1대1 함수예요 이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느낌을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봐. 요 함수 갖다가 내가 설명해 줄게. 얘가 2야. 지금 2에서 함수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가 바뀌지? 그지? 근데 잘 봐. 만약에 1대1 대응이라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공역도 실수 전체가 되니까 자, 오른쪽의 함수는 정확하게 그려지죠. 개형 자체가 정확하게 그려지거든. 함수값만 안 정해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2차 함수 절반. 얘가 대칭축이니까.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1대1 대응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빈 부분이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빈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함수값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공역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고. 그럼 그 얘기는 이 친구는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밑으로 내려가고 이쪽에다가 내가 이제 1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쪽에다가도 감소 함수를 그려야 돼. 그지? 그래야 1대1 함수를 만족할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끊어지면 안 되죠. 그래프가. 됐니?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대응. 1대1 대응. 이런 문제는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 되게 많다니까? 우리 뭐 시너지나 이런 거 그냥 센이나 이런 것만 풀어봐도 이런 문제 수두룩 빽빽하게 있어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쪽이 감소하니까 이쪽이 감소해야 되고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함수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도 돼? 이렇게 그려져도 된다는 거지. 왜? 치역과 공역이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만 다르면 돼. 뭐만 만족하면 돼. 똑같은 x값에 대해 다른 x값에 대해서 똑같은 y값만 안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처럼 그려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만 안 되면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이런 경우는 왜 안 돼? y값이 똑같은 게 다른 지점에서 생겨버리니까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갑니다. 요거 함수값 좌표 찾아보시면 요 함수값 좌표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되고요. 요 점,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 함수값 좌표 찾아보시면 요 친구는 마이너스 2, b가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대1 함수를 만족시킬 조건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등호가 아니라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등호가 돼야 돼.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니까 얘는 뭐가 돼요? 부등식의 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뭐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b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야죠. 뭐 가야 돼요? a가 0보다 작아야죠. 감소해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찾으라는 거야?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최소값 찾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1대1 대응이었으면 최소값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a 더하기 b 구하라고 하겠지. 왜?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알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줬죠. 어떤 힌트를 줬어? 정수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일종의 부정방정식 형태예요. 부정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잘 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지가 않은 거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절대값이 가장 뭐 하면 돼? 절대값이 가장 작으면 되는 거지. 됐니? 절대값이 가장 작으면 된다고. 됐어? 그럼 절대값이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에 가까워야죠. 0에 가까워야죠.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a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a가 0보다 작다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작은 게 뭐야?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7이죠. 그럼 b는 뭐만 만족하면 돼? 7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7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작은 게 뭐야? 0이죠. 끝. 그래서 답이 뭐야? 마이너스 1, 0. 절대값 씌우면 2개 더하면 1. 알겠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냐. 근데 여러분들이 시중 문제집에서 풀어보는 거는 1대1 대응에 대해서만 풀다 보니까 자꾸 이거 같아질 때만 너무 고민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뭐 마무리 계산은 갑자기 갑자기 싱겁게 끝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네.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문제풀이 스킬이 아니라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잘 물어보신 문제 같아요. 12번은. 자,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뒤쪽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남았는데 요 문제들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이어서 갈게요. 13번 문제는 이제 집합 문제고요. 집합. 집합에서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의 어떤 식이 주어져 있거든. 식이 좀 주어져 있는데 이런 문제 푸실 때는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에요. 알겠죠? 그림,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집합부터 좀 살펴보면 집합이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A차 집합 B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C 돼 있고 이거의 여집합이거든. 그 다음에 그것과 A라는 집합의 교집합을 찾아봐 라고 돼 있으니까 그림을 이용해서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놓고요. 그런 다음에 A차 집합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A차 집합 B가 이만큼에 해당이 되죠. 여기가 A차 집합 B.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입니다. 그럼 A와 C의 교집합인데 차집합과 교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요까지가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색칠 안 된 부분이 바로 여집합이겠네요. 그래서 색칠 안 된 부분은 이렇게 영역별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요만큼이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바로 여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A랑 겹치는 거잖아. 그럼 A랑 겹치는 부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없네요. 이거네. 자, 그럼 이거를 한글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거든. 자, 요 집합, 요 초록색으로 지금 빗금친 요 집합을 내가 써보면 얘는 A 교집합 B에서요. A 교집합 B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C를 빼주면 되죠. 됐습니까? A 교집합 B에서 C를 빼주면 돼요. C에 해당되는 부분만 빼주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나온 집합 바로 가보시면 A와 B의 교집합이죠.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A가 짝수 집합이고 B가 3의 배수 집합이니까 얘는 6의 배수 집합이 되겠네요. 얘 6의 배수 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C라는 친구는 홀수를 곱하기 2를 한 거래. 그럼 홀수를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자, 내가 일단 6의 배수의 집합을 쭉 써볼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럼 6의 배수의 집합을 쭉 써보면 6, 12, 18, 24, 그 다음에 30, 36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일 거고, 그 다음에 홀수에다가 2배를 하는 거죠. 홀수에다가 2배를 하시면 쭉 써보면 2,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요 집합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겹치는 걸 제거를 시켜주시게 되면 답이 나오겠네. 6 겹치고요. 18 겹칩니다. 그리고 30 겹쳐요. 아,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야? 12, 24, 36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만 딱 남으니까 문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12의 배수입니다. 라고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알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 문제 좀 복잡한 연산이 나오면 오히려 그림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자, 14번 도형의 이동인데, 자, 요거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좀 해볼게.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도형 A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fxy, x, y는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요런 문제는요. 요런 문제는 첫 번째 fx, y는 0꼴이라고 해서 나오는 요런 도형 있잖아. 그러면 얘는 절대로 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식을 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절대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형이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될까라는 것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 자, 실수 안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쌤이랑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해서 조금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돼서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 A라고 돼 있고 여기가 2,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됐니? 자, 그랬을 때 잘 봐. 문제에서 그럼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B라는 도형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B라는 점이 나타내는 게 F,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관찰해 봐야 되는 게 어떤 이동이 들어갔나를 보면 첫 번째는요. X와 Y 자리가 원래 식과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대칭이 만들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Y는 X 대칭이 들어갈 거예요. Y는 X 대칭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붙었고 플러스 2가 붙었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도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라는 집합, A라는 거 다시 한 번씩 써보면 F, X, Y는 0이에요. 이걸로 출발하거든. 자, 그러면 평행 이동부터 합니다. 평행 이동을 하세요. 그럼 평행 이동을 하시면은 F, 얘는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모양 맞춰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X를 한 칸, 플러스 한 칸 이동한 거고요. Y는 마이너스 2칸 이동했다는 뜻이니까 자, 요 상황에 해당되는 거를 내가 C라고 그냥 임의로 잡아볼게. 그럼 C라고 임의로 잡은 그림은 어디쯤에 그려질 거냐면 A를, 잘 보세요. A를 2칸 내린 거야. 그럼 A를 2칸 내렸으니까 한 칸, 2칸 내린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정사각형이 이동이 됐고요. 여기가 C가 될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어떻게 한 거야? 한 칸 이동하고 2칸 내린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써질 거고 요 끝점, 요 대각선을 구할게요. 3,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요렇게 바꾸려면 여기에서 뭐 하면 돼? Y는 X 대칭하면 돼. 그럼 얘들아 주의하실 거는 Y는 X 대칭하니까 X와 Y의 위치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가 1로 가고 X가 1로 가니까 요렇게 식의 세팅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 C라는 점을 이제 경계선 잡으면은 요렇게 Y는 X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가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서 요 대각선 꼭지점을 옮기겠습니다.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2, 마이너스 1을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시키면 마이너스 1, 2로 가니까 여기로 올 거야. 그지? 그 다음에 3, 마이너스입니다. 3, 마이너스 2, XY 위치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2, 3이니까 어디로 가?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3이 돼서 이쪽으로 가서요. 자, B에 해당되는 도형이 여기에 형성이 되겠네요. 이게 B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의 뭘 구하래? 넓이를 2등분. 넓이를 2등분하는 도형을 구하세요.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중점의 좌표를 지나야겠네요. 그럼 중점의 좌표 찾을게요. 자,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됐으니까 중점의 좌표는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이죠.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의 교점. 그러면 여기의 절반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 요 좌표는 얼마가 돼요? 2분의 얼마죠? 2와 3이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 아이고 미안. 여기가 2분의 5가 아니죠. 2분의 3이죠. 쏘리. 2분의 3. 그러면 첫 번째 중점. B의 중점, MB라고 할게요. MB의 중점은 얼마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5와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A입니다. A라는 점은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중점이죠. 그치? 그럼 여기에 중점이니까 MA 구하시면 MA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2분의 3,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할게요.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는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3이고 얘에서 얘 빼면은 2가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거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b라고 놔주시고 얘가 a라는 것까지 찾은 거야. 자, 이 친구가 a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b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대입하시면 되죠. 그냥 대입하세요. 그래서 2분의 3, 2분의 1을 대입할게요. 요거 대입하시면 자, 그러면 2분의 1은 2분의 3 대입하면 요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1 돼요. 역수니까 플러스 b가 돼서 b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입니다. 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하시면은 문제에서 a랑 b의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a, b 두 개 더하시라고 그랬으니까 문제 정답은 a와 b를 더하시면 6분의 5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도형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도형의 방정식 형태가 주어졌을 때는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관찰을 통해서 이동을 시킨다는 거 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서답형 1, 2는 넘어갈게요. 서답형 1, 2는 넘어가고 자, 서답형 3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서답형 3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번호로 치면은 17번인가요? 네, 17번 갑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2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요 문제 뭐냐면 유리식 문제야. 유리식. 이거 은근히 나와요. 유리식 문제가 가끔 한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두 양수 a, b라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 한 문자로 정리할게. 한 문자로 정리하면 b가 뭐가 되냐면 b가 2-a네요. b가 2-a야. 됐니? 그럼 얘가 양수여야 되거든? 얘가 양수여야 돼. 그럼 a는 2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기까지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뭐가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1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1 플러스 a분의 b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이거 뭐 할까? 한 문자로 정리부터 할게요. 대입하세요. 구해놨잖아.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b니까 더하기 2 마이너스 a분의 a 더하기 얘는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a분의 여기가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분수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수식 덧셈의 원칙은 통분입니다. 통분하셔야 돼. 그래서 통분하자. 자, 통분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와서 3-a 곱하기 1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쪽으로 곱해지니까 a제곱 더하기 a 전개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 친구랑 곱하는 거지. 그러면 6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 더하기 a제곱 까지 이렇게까지가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보면 요 친구가 3-a가 되고요. 여기가 1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2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다 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실수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유리 함수의 형태로 바뀌거든? 그래서 유리 함수의 형태로 바뀌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자, 밑에를 전개를 좀 해볼게요. 밑에 식이랑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몇 a죠? 마이너스 a고 플러스 3a니까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얘가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되지.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좀 묶어줄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까지. 됐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좀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될 텐데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잘 봐. 앞으로 마이너스 2는 빼세요. 마이너스 2 빼고 인수분해 둘 다 안 되죠? 아, 되나? 아, 밑에는 되는데 위에가 자, 이렇게 바꿀 거야. 요 분수식의 형태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보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2a 하시고 이 부분이랑 뭐 숫자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랑 숫자를 맞춰서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원래가 6이었으니까 아 플러스 3이었으니까 뒤에 뭐가 더해져? 6이 더해지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는 형태로 정리가 되면 문자가 좀 분리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가 1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되고 6이다 라고까지 정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됐니? 오케이? 네, 이 친구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됐어요? 확인됐죠? 그러면 잘 봐. 얘가 최소가 돼야 되거든. 얘가 최소. 그러려면 이 값이 무슨 값이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돼. 왜? 음수거든.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 그치?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고 싶잖아. 얘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이 분모가 뭐가 돼야 돼? 분모가 최소가 돼야죠. 됐어요? 그럼 가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최소값 구하려면 2차 함수 형태로 바꾸시면 a-1의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얼마 돼요? 4 되죠. 맞나? 네. 됐지? 그럼 잘 봐. 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얘가 이거잖아. 근데 a의 범위가 아까 뭐였어?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였죠? 됐어요? 0부터 2까지. 그럼 최소값 뭐예요? 이거 돼요. 1일 때가 최소예요. 그럼 1일 때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요. 정답은 여기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전체 값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문제 정답은 1이다 라고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자, 요게 서답형 3번 문제였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4번 갈게요. 자, 우리 명탐정 코난이 돼봅시다. 자, 갑니다. 이런 문제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맨날 그래도 내신에서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논리적인 거. 이런 거 잘하면 나중에 니네 그 국어 이런 거 국어에서 좀 어려운 거 독서지문 이런 거에서 좀 하니까 예. 알겠지? 잘 알아두시고 가볼게요. 자, 다음은 판사 피고 ABCD를 신문한 결과이다. 첫 번째 1번 유죄는 5사람 중에 정확히 2명이래요. 그 다음에 B와 C는 함께 유죄이거나 무죄다. B와 C는 같은 함께 유죄거나 함께 무죄. 자, A가 무죄라면 B와 E도 무죄래. 자, 3번부터 가자. A가 무죄야. 그러면 A가 무죄면 B도 무죄고 E도 무죄야. 그럼 잘 봐. B가 무죄면 뭐가 돼? C도 무죄야. 됐니? 그럼 잘 봐. A가 무죄가 되면은요.
같이 세트로 무죄가 되는 게 몇 명이 생기냐면 하나, 둘, 세 명이 생겨요. 그럼 토탈 몇 명이 다 무죄야? 네 명이 무죄네? 그럼 네 명이 무죄니까 어떻게 돼? 안 되지. 왜? 유죄는 두 명이어야 되니까. 그럼 결론이 뭐야? 이거 틀렸네. 너 유죄. 범인. 찾았죠? A 한 명 바로 찾은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유죄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 D가 무죄라면 얘가 무죄래. 얘가 무죄라면 C도 뭐야? 무죄야. 그러면 얘가 무죄면 C 무죄. 그러면 같이 세트인 게 누구였어? B 있었죠? B도 무죄네. 그럼 얘는 뭐야? 모순 나는 부분이 없네요. 모순 나는 부분 찾는 건데 모순 나는 부분이 없어? 그러면 가능해요. 일단 가능. 그지? 자, 마지막 갈게요. 그러면 마지막 D 갑니다. D가 유죄야. D가 유죄야. 그러면 D가 유죄라면 E도 유죄래.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왜요? 이미 A가 유죄라는 게 확정이거든. 이미 여기서 모순이 나는 걸 밝혀줬죠. 이미 모순이 나는 걸 밝혀줬는데 D가 유죄 아닌 무죄 둘 중 하나잖아. D가 유죄 아닌 무죄 둘 중 하나인데 만약에 얘가 유죄야? 그럼 너도 유죄야. 그럼 에브리바디 유죄야. 3명. 그럼 뭐야? 안 되지. 3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이게 가능한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A와 E가 유죄이구나 라는 거지. 알겠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 이제 서답형 5번, 서답형 6번 제일 어려웠던 두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답형 5번 이 문제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고요. 처음에 도입 자체를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쌤이 합성함수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잘 봐. 문제에서 gx라는 함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f100x라고 돼 있거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fx 똑같은 함수를 100번을 합성한다는 뜻이야. 됐니? 그러면 이런 표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규칙성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규칙성 추론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00번 합성해라. 그럼 진짜 100번을 다 합성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 풀다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끝날 거예요. 네. 그죠? 중간고사 기간이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규칙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럼 규칙성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해보면 돼요. 한 두세 번만 해보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가볼게. 문제에서 첫 번째 함수가 뭐냐면 절대값 x-1이야. 그래서 첫 번째 fx가 절대값 x-1인 거부터 해볼게. 그럼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요거 그림 그려보면 우리 그림 그릴 거니까 1에서 꺾이거든. 그래서 1에서 꺾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라고 놓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이죠. 자 근데 잘 보세요. D라는 애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D라는 애가 x, gx라는 점인데 점의 자취거든. 점의 자취인데 gx라는 치역이 gx의 치역이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있는 거를 구해봐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쌤이 그 gx를 이렇게 할게. g1x라고 먼저 구해볼게요. 즉 한 번 합성했을 때 과연 길이가 어떻게 될까? 요거부터 관찰을 해보면 자 4분의 1이니까 함수값이 4분의 1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 끊어.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가 얼마냐면 1이고요.
2를 대입했을 때도 1이라서 4분의 3은 1보다 작으니까 대충 요 정도에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D라는 것이 그리는 부분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요 사이에 있는 요 그래프의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요 보라색으로 덧칠한 요거를 구해봐 라는 거거든. 그럼 잘 봐. 여기에 x좌표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 x좌표가 4분의 5야.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교점 x좌표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 좌표가 4분의 7이야. 됐어? 그러면 잘 봐. 요렇게가 직각 이등변이 생기고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1. 요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1. 그러면 요 보라색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 보라색 길이는 2분의 루트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럼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잘 봐. 여기가 2분의 루트 2고 여기도 2분의 루트 2. 대칭입니다. 두 개는 정확히 대칭이라서 똑같은 거 하시면 아 얘는 뭐가 나와? 첫 번째는 루트 2가 나오는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게. 두 번째는 이제 두 번 합성한 거. 두 번 합성한 거 뭐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절대값 fx-1이거든? 그거의 절대값 씌운 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는 잘 봐. fx 그래프를 한 칸 내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기준점을 1, 0, 그 다음에 2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한 칸을 내려. 한 칸을 내려서 접어 올려. 그러면 1일 때가 어떻게 되냐? 1이 돼요. 이렇게 꼭지점이 생기고요. 이 V자 모양이 한 칸이 내려갔다가 접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W자 모양으로 다시 생기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됐나요? 이게 두 번 합성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볼게. 똑같이 4분의 1을 그려요. 그 다음에 4분의 3을 그려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요 노란색과 연두색과 주황색 사이에 있는 길이들을 관찰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가볼게. 여기 여기인데 요 보라색 하나의 길이는 어떨까? 똑같아요. 누구랑? 앞에서 구한 거랑. 그죠? 그러니까 몇 개가 생겨? 아, 4개가 생겼네. 4개가 생기네? 그럼 뭐야? G2X는 루트 2가 아니죠. 2분의 루트 2죠. 하나의 길이가. 보라색 하나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가 몇 개가 생긴 거야? 4개가 생겼구나. 그래서 얘 몇 개야? 얼마야? 2루트 2 이렇게 나오죠. 뭔가 좀 규칙성이 보여요? 자, 그러면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3번 합성하자. 그럼 얘는 2번 합성한 거를 한 칸 내리고 절대값이요. 됐나요? 2번 합성한 걸 한 칸 내리고 절대값이요. 그러면 잘 봐. 어디까지 내려가? 요까지 내려가. 얘가 1이니까 꼭지점이. 요까지 내려가서 접어 올리거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얘는 네? 여기가 1이죠.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잘 봐. 이만큼이 내려갔어. 그럼 이만큼을 거꾸로 그려. 이만큼 거꾸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가 돼요. 됐니? 이해됐어? 여기가 1이잖아. 요 꼭지점이 1이잖아.
요 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린 거야. 또 접는 거죠. 종이 접기 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제 또 똑같이 바깥쪽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자 확인해 볼게.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선이 삐뚤어진다. 이렇게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보라색 몇 개 생기나 볼게요. 보라색 몇 개 생기나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규칙성 찾았네. 자 그러면 G3x는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G3x는 하나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짜리인데 그 2분의 루트 2가 몇 개 생겼어? 6개 생겼으니까 3 루트 2요. 끝났죠?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G 100x입니다. 100번 합성한 거. 그럼 답은 얼마야? 100 루트입니다. 됐니? 한 번 합성했을 때 루트 2, 1 루트 2. 두 번 합성하면 2 루트 2, 세 번 합성하면 3 루트 2니까 100번 합성하면 뭐라는 거야? 100 루트 2. 이렇게 찾는 거.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 함수 들어간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형태 그려서 규칙성 찾는 거고요. 100번 합성한다 저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규칙성 찾는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무조건 규칙성 찾으면 답이 나오는 구조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서답형 6번 갈게요. 자,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의 순서쌍을 찾으세요 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식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세 개를 더한 게 얼마야? 1이요. 됐어요? 예, 1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A가 제일 작고요. B고요. C죠. 이렇게 돼 있네. 됐니? 오케이. 그랬을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찾아봐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얘는 잘 봐. 숫자를 추가해 줄 거야. 이렇게 놓고 됐니?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잘 봐. 여기에다가 앞에 이렇게 추가를 해. 이거 뭐야? 코시 슈바르츠. 됐나요?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가 뭐예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뭐 근데 제곱의 형태죠. 그죠? 제곱의 형태. 됐어? 그랬을 때 걔네들. 근데 이거를 선생님 이거 제곱이 아닌데요? 제곱으로 보세요. 루트 A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지? 근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역수.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역수.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역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루트가 붙어도 상관이 없다니까? 역수는 건? 제곱. 됐습니까? 코시 슈바르츠예요. 됐지? 그럼 어떤 관계식이 나와? 얘 얼마였어? 1이야 1. 얘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그럼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요? 얼마가 되면 돼요?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지? 자, 근데 잘 봐. 여기서의 조건. 무슨 성립 조건? 항상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호 성립 조건. 알겠니?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랑 코시 슈바르츠는요. 얘를 얘로 나눈 거, 얘를 얘로 나눈 거, 얘를 얘로 나눈 거 세 개가 다 어때야 돼요? 다 같아야 돼요. 알겠지? A분의 X분의 A, Y분의 B, Z분의 C. 요 세 개가 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런 것까지 하는데 근데 문제에서 이제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자연수 조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계산을 할 때는 결국 뭘로 가야 돼? 순서상 찾는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가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3개 더해가지고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과 요거 3개 더해서 1이라는 것과 요거 3개 만족하는 거 찾아주자 이런 얘기거든? 알겠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식으로 봐야 되는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유한계의 순서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A, B, C가 111 안 되죠. 왜? 이것 때문에 안 되죠. 그죠? 네,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요것 때문에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럼 최소한 뭐가 돼야 돼? 최소한. 그 다음으로 3개 더했을 때 1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자연수 중에. 3 있잖아. 제일 간단한 거. 그지? 그럼 잘 봐. 333 해봐. 333 하면 얼마야? 333 9. 오케이 되네. 그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3, 3, 요거 하나 나온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잘 봐. 어떻게 볼 수 있어? 333에서 이렇게 되지 않아? 2 하나 주고 4분의 1, 4분의 1 쪼개면 2랑 4랑 4랑 하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하면 얼마야?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3개 더한 거 9보다 크거나 같아요. 10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하나 나온 게 뭐예요? 2랑 4랑 4죠. 요렇게. 됐니? 왜냐면 요것도 만족해 줘야 되니까. 됐어? 자 마지막 하나 또 뭐 있어? 지금 3을 기준점으로 잡아. 이거 제일 쉬운 거부터 찾고 3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럼 3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 1 아니면 2잖아. 근데 1을 하면 안 되지. 1을 하면 1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럼 2라고 해봐. 그럼 2고 3이야. 2고 3이야? 그럼 2고 3이면 뭐가 돼? 여기가 6이 되네. 그러면은 2, 3, 6 하면 어떻게 돼요? 되죠? 오케이? 나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랑 3이랑 6이요. 이렇게 나오죠. 더 되나?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333을 기준으로 잡고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그거의 근처에서 요식까지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을 그냥 찾아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알겠어? 너무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 정답 몇 개? 3개. 아, 3개가 아니라 답은 이거죠. 이걸 다 쓰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작년 화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해봤는데 작년 중간고사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니? 네, 중간고사가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었어. 작년에 요거 중간고사가 하나 틀리면 1등급이었고 2개 틀리면 2등급이었거든? 네. 괜찮아. 지금 뭐 괜찮아. 우리 연습 안 했잖아. 알겠지? 쫄지 마시고 우리 뭐 아직 이제 수학 본격적으로 뭐 심화 문제 푼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2학기 시험이 좀 쉬웠어요. 작년에 1학기 시험은 많이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2학기 시험이 좀 많이 쉽고요. 대체적으로 2학기 시험이 좀 쉽게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알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이제 잘 준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